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종목 공부하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결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용카드 또는 이제 휴대폰 결제로 물건을 사고 대신 이제 현금 내는 거 대신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중간에 대행을 맡깁니다. 하나의 다리를 더 거쳐서 대행을 맡기죠. 그 중간에서 소비자와 신용카드 를 결제를 좀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전체 결제되는 금액의 뭐 0.2% 정도 가져가는 것 같다. 뭐 이게 지금 알려진 건데, 뭐 그건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주로 하는 내용은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는 게 이제 뭐 쿠팡이 됐든, 아니 뭐 인터파크가 됐든, GS샵이 됐든, 어디서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딱 하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딱 뜨죠. 인터넷에서. 이런 창이 뚝 뜨면서 여기에 이제 결제 전체 동의 누르고 뭐 비밀번호 입력하십시오라고 해서 딱 누르면 이제 신용카드에서 자금이 딱 빠져나가는 그런 구도가 되잖아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목도가 있었던 게 그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한 50조 원대 정도 되던 게 2019년도에는 135조 원, 거의 뭐 3배 가까이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은 역성장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죠. 예,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맥도날드 가야 먹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뭐 요기요 이런 것들 생기면서 이제 집에서 배송을 하는 식으로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30%가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실적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 구조를 봐도 전자상거래, 이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 얘기하는 거고,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육 같은 거 인터넷에서 결제하잖아요. 인터넷 특강 이런 거 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이제 듣고 그걸 갖다 또 결제하고 이런 걸 하게 되죠. 요식업은 당연히 식당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행해주면서 결제를 좀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 뭐 음식점, 부동산 임대, IT 교육 온라인 강좌, 교재 판매할 때도 또 전자결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주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도를 보면 뭐 가맹점하고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가 일으켜질 때 이 가운데서 딱 껴가지고 결제를 일으키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신용카드사한테 이제 수수료를 띄어먹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게 이제 모바일 무슨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이제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졌죠, 갑자기. 또 생일 때 되면 생일 대신 이 생일로 이제 뭐 그 커피 쿠폰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커피 쿠폰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날짜 지나서 지금 녹아버린 그런 쿠폰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모바일 쿠폰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 또 이제 무슨 페이, 예, 무슨 페이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결제를 통해서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모바일 쿠폰 시간 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래선을 봐도 우선 이제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거래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웬만한 어떤 카드사 입장에서도 뭐 결제 점유율이 탄탄한 이 기업을 이용 안 할 수가 없게 될 거고, 그다음에 웹 호스팅을 비롯해서 이런 또 호스팅 업체들,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결제, 뭐 온라인으로 다 사업하는 기업이니까 여기서 이제 결제가 많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가맹점들, 요기요, 뭐 인터파크, 위메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나이키 같은 매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스포츠용품 이건 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죠. 가구점 이런 것들 되고, 이게 뭐 사실 이제 가맹점 아닌 데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거래선도 탄탄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오프라인 쪽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온라인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선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받는 것은 역시 이제 역성장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 이제 135조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에서. 근데 지금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9조 원으로 성장했다라고 나오는데 작년도가 코로나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역성장했을 텐데 이게 이제 오히려 증가하는 17.8%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 이제 간편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휴대폰 결제인데 휴대폰 결제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한 7조 원 정도.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 전체 시장에 비해서 휴대폰 결제가 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휴대폰은 신용카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도가 되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제 뭐 소액 결제 보통 1,000원짜리, 뭐 2,000원, 뭐 기껏 해봐야 뭐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거밖에 결제를 잘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도 4월부터 결제 한도가 크게 상향됐거든요.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뭐 100만 원씩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또 주목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가져가지 않아도 이제 또 뭐 휴대폰 안에 신용카드 심어 넣어가지고 또 무슨 페이, 뭐 삼성페이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또 결제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신용카드 자체 결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연평균 7%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동원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성장성은 이제 좀 꾸준할 것 같다. 뭐 폭발적인 어떤 성장 구도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시장은 커진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이제 뒷받침해 주느냐인데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PG사 같은 경우는 NH는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KG 이니시스 정도 외에는 우리가 딱히 막 확 떠오르는 데가 없잖아요. 모바일 결제는 뭐 다날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업체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거의 과점하고 있는 그런 구도다 보니까 실적이 그냥 크진 않지만 완만하게는 계속 증가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때는 약점이 되죠.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주를 좋아할 때가 있고 반면에 안정적인 어떤 성장 실적에 별 타격이 없는 종목들 이런 걸 또 선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주목도를 받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계절적인 어떤 특성도 약간 있다라는 게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방학 때는 게임 결제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게임 결제가 좀 늘어나는 게임주가 뭐 방학 때 수요가 되니 어쩌가지만 그것도 어차피 또 결제가 되니까 그런 특성이 있고 연말에는 이제 선물 주고받기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 거래 금액 또 옷값이 또 비쌀 때고 이런 특징이 있고 여름에는 여행 이런 것들이 또 결제가 또 많이 증가되는 게 있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사실 봄, 가을이 조금 주춤하고 여름, 겨울은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뭐 부분적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뭐 사시사철 그냥 온라인 결제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실적을 보고 실제 실적 나온 거랑 비교해 보면 매출 아까 보여드린 온라인 결제 시장 커지는 것만큼 이제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제 만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저는 이게 되게 특징인 것 같은데 이익률이 되게 일정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체들의 단점이자 강점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는 막 확 올라갔다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확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뭐 적자가 나든가 아니면 5% 이하로 뚝 떨어지든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건 영업이익률이 또 5% 전후밖에 안 되죠. 또 적자도 쉽게 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몇몇 업체들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일정하게 계속 올라가서 그러니까 매출만 증가될 요인만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이익률은 뭐 계속해서 보장이 된 거라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이 기업의 어떤 특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결제 시장이 커질 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장점, 단점은 이제 보시다시피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폭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애매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뭐 고속 성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장점이면서 단점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 될 수 있고 시장이 어렵거나 뭐 이럴 때는, 근데 반면에 시장이 좋을 때는 실적이 팍팍 올라가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런 어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제 좀 종목을 바라볼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하고 또 이제 라이벌 기업, NH는 한국사이버결제하고 또 이제 어느 기업이 또 저평가냐 아니면 어떠냐 뭐 이것도 또 주로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거를 되게 깊이 한번 파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파서 뭐 용어적인 거 다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최대한 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업들의 내용만 싹 한번 겉에 흐른 정도로만 가고 나중에 제가 깊이 있게 하는 공부는 따로 제가 이제 리포트 공부하는 시간으로 따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 가서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를 공부를 해봤고요. 뭐 내일 이후에는 또 다른 업종의 다른 종목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